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주식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현재 증시 흐름부터 증시 관련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막 개장한 미국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우존스 지수는 0.09% 빠지고 있습니다. 42,168선 지나가고요.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0.11% 오름세 보이면서 18,094선 지나갑니다. 끝으로 S&P 500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보합권 보이면서 5,735선 지나가네요. 현재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시죠. 유산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중요한 일정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미국의 모기지 신청 건수는 밤 8시에 발표가 됐고요. 이외에도 오늘 주목해야 할 일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건축 승인 건수 지표가 이미 나온 상황이고요. 그러고 나서 앞으로 10분 정도 뒤에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나온 뒤에 원유 재고 그리고 5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마이크론의 어닝이 발표가 된다는 사실일 텐데요. 바로 마이크론의 어닝에 따라서 이번에 나오게 될 여러 반도체들 사이에 주식의 가격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마이크론의 어닝까지 여러분들 꼭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공개되는 일정들 잘 주시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이렇게 급락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우려가 컸던 걸까요?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3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했다라는 지표가 나왔고 사실상 2024년 4월 이후에 갑작스럽게 다시 또 마이너스로 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이런 지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근에 나왔던 비농업 고용지수라든지 실업 관련된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 사이에서 전체적으로 소비자 신뢰지수가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렇게 나오게 된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주가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기 이전에 조사가 된 지표들이 많다 보니까 소비자 신뢰지수의 급락에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심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싶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나오는 것뿐이지 아마 전체적으로 만약에 노동지표가 정상화가 되기 시작한다면 사실상 다시 또 정상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고용지표에 대한 우려가 컸던 걸로 보입니다. 네, 간밤 엔비디아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4% 가까이 올랐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이 엔비디아의 주가를 밀어 올린 걸까요? 네, 현재 엔비디아 같은 거는 두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모건 스탠리에서 리포트를 냈는데요. 현재 엔비디아가 투자할 만하다라고 하면서 블랙웰에 대한 생산을 시작을 했고 이번에까지 45만 대에 해당하는 블랙웰을 출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발표가 있었고 또한 이 소식 이외에도 사실상 원래 이미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던 소식이지만 한 번 더 보도가 됐던 소식이 젠슨 황 CEO가 매도를 끝냈다라는 발언을 하자 전체적으로 엔비디아의 주가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약 2%가량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3조 원 달러, 이 3조 달러가 다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 반도체법에 따라서 지원금을 받는 기업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오늘 반도체법에 따라서 폴라 반도체에 약 1억 2,300만 달러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례는 미국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 확정된 첫 사례인데요. 사실 상무부 같은 경우는 지난 5월에 폴라 반도체와 PMT를 체결한 이후에 여러 협상을 겹쳐서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발표가 됐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아직 얼마나 많이 보조금을 받게 될지 기술 개발 일정, 건설 일정 등 여러 사업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아마 보조금이 지급될 때 지표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달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전달을 하자면 폴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자동차의 방위 시스템, 전기 쪽에 필요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서 반도체 생산 용량을 2년 내에 2배로 확대를 하고 160명 이상을 고용을 추가할 전망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상무부 장관은 반도체법에 따라서 새로운 단계를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지원으로 폴라 반도체를 외국 소유의 제조업체에서 미국 소유의 상업용 파운드리로 전환하는데 여러 추가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전달하게 됐습니다.
네, 반도체 시장에서 좋은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는 11월 이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이 반도체법이 어떻게 변화될지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한편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기업들 그리고 여러 단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글로벌 은행들이 원자력 발전 용량을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저께 기준으로 세계 주요 은행 14곳이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3배 늘린다라는 국제적 목표의 지지를 나타내면서 어제 원자력 관련된 주들이 크게 상승하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메타, 아마존 등등 19개 회사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 제도에 대한 글로벌 협력 체계를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메타와 넷플릭스를 비롯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맥도날드, 페덱스, 세일즈포스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탄소 배출권 제도에 대해서 사실상 록펠러 재단, 베조스 펀드, 미국 국무부들이 주체가 돼 선기한 탄소 배출권 제도가 개발도상국에서 청정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권을 활용해서 민간 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찬성한다라는 지표를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